2021년도에 터졌을 때 저희 부모님, 제 여동생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세 명의 모녀가 다 살해당하는 이런 일로 갔거든요. 양심을 품고 살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본인이 그 집을 직접 들어갔을 때 네네. 그 당사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거기에서 그 당사자의 해코지를 하고 도주를 했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 사람을 살해하고 또 예. 기다렸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들이 연결된 결과 또 다른 살인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부차적 살인 상태로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거절 당하는 상황 이 자체가 자신의 어떤 자존감 이거를 공격당한다 이런 감정으로 이제 느끼는 것 같거든요. 본인만 연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편면적 연인 관계. 예, 그렇죠. 네. 자기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연인이다. 네. 근데 실제 연인이 아니었어요. 네. 가해자하고 피해자 이외에도 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예. 그런 그 그룹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네네. 처음에 좋아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음. 김태현이가 쭈삣쭈삣거리면서 계속 변죽만 울린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갈등이 있어서 너 우리 모임에서 나가라라고 이제 그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김태현이 피해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이 피해자한테.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이 오케이 예. 쿨하게 예. 난 나갈게 해서 나가버린 거죠. 나가버리고 났는데 이제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그 피해자 좀 데리고 와. 자기가 이제 오바를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김태현이가 그럼 내가 나가겠다. 예. 그래서 나가요. 나갔는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가니까 그 피해자가 들어와서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들어와 보니까 그 안에는 참 재밌게 잘들 지내고 있는 거죠. 서로 편안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태현의 입장에서는 쫓겨났다는 느낌이 들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 원망을 상대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직업도 있고 그 김태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카리스마가 없고 약간 찌질하다라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을 많이 이제 가지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오바를 했는데 최종적인 피해자가 자기가 돼버린 거죠. 분노가 이제는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만나달라고 전화를 계속합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진저리 치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감정 상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떤 개인에 대한 호감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봐서 여성이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 이건 상황이 끝났다라고 해서 빨리 포기를 하고 예.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듣기에는 감정 처리, 네. 대인 관계, 네, 굉장히 미숙하죠. 굉장히 미숙한 초등학생 수준. 즉 다시 말해서 상대의 심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고무줄 끊고 가고 치마 치마에게 들어올리고 들렀다 오는 도망가고. 그거죠. 누군가 와서 친하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예. 심술 부리고. 그렇죠. 김태현이 여러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범죄들을 저질렀더라고요. 동성과 관련된 스토킹을 한다, 이성과 관련된 스토킹을 한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한다면 이게 결국은 성적으로 뭔가의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김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약간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스토킹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김태현이 어떤 뭐 동성애자라고 이제 알려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같은 동성인데 괜히 본인이 친절을 베풀고 뭐 휴대전화 값을 내주고 그렇게 내줬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잊어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일단 돈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를 해서 너에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관심을 보여야 해 라는 어떤 당위성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 어떤 리스폰스가 자기에게 오지 않았을 때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스토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심리는 이전에 자기가 누구로부터
거부를 당해봤던 아주 쓰라린 경험이 기초가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한 것은 이제 김태현이 그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헤어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거로 나와 있는데 남들에게 관심을 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스토킹 범죄자들 어떤 좀 특성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성이 친절하게 대하면 일부 남성들 중에서는 자기가 성적 매력이 있다라고 오해. 착각을 예. 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나를 갖다가 달뜨게 해놓고 음. 지금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나를 거부하는 것은 냉정하게 굴면 나를 가지고 논 거냐라고 네.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분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사귀다가 네. 조금 깊은 관계를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내 소유물이다.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행위 전체를 내가 통제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폭행, 감금, 나중에는 이제 협박.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어요.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니죠. 그 행동이 반복이 됩니다. 그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기 이전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가정 폭력으로 연결됩니다. 갑자기 포토라인 앞에 서 있다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 서재한다 했던 거랑 마스크 벗어서 전국 전체 얼굴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꺼냈던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태현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자기 과시가 강한 그런 캐릭터라고 봅니다. 인간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굴욕감을 스스로 연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시그널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난 이후의 행동이 주위에 있는 언론들에게 좌측 우측 고개를 돌려가면서 눈을 마주쳤다는 것은 자기는 상당히 좀 뭔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미안한 모습도 같이 연출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의 표현을 퍼포먼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없는 행동이네요. 김태현이 1심에서 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네.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왜 그걸 거부를 했을까요? 교수님이 이제 말씀 아까 해주셨던 그 단어 퍼포먼스. 살인 사건이면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쇼죠. 사실 김태현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스토커에 의한 범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돼서 사실은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었죠.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결국 그 다음날 통과가 돼서 김태현한테는 스토킹 처벌법상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잠정 조치나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도 계속 또 가파른 형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그런 그 결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의 어떤 울타리가 약화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도덕적이고 선량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트렌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사건은 저는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헌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은 사건이나 범인들의 심리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헌터 이승호, 오윤성이었습니다. 한 16시간 동안을 바지를 가지고 눈을 묶었고요. 의자에다가 묶어놨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거의 노예인 거네요. 보통 일반적인 그 아동학대 사건들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